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예견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닐까요? 간밤에 미국에서 10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 12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는 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상승했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제 잠깐 방향성을 상실했던 우리 증시도 오늘 강하게 상승으로 아침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글쎄요.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속도가 상당히 점진적일 거라는 점 그리고 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점에 오히려 시장을 주목하면서 지금 강하게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이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분석이 아직은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반등 목표치를 그러니까 크게 잡지는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짧은 반등의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기보다는 여전히 쏠림 현상은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낮은 쪽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의류나 유통, 소비, 미디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떤 쪽에서 시세를 주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10월의 FOMC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를 예상하지는 않았고요. 매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충격일까요? 하지만 매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매가 아니라요. 이 발톱을 깎은 착한 매가 날아들면서 현재 시장에는 안도감이 조금은 감돌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의견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하루 만에 양시장 모두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은요. 전월을 대비했을 때 0.81%의 상승입니다. 1978.78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주요 이동평균선들 나오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현재 딱 맞닿아 있습니다. 뚫어줄까요? 이어서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구간이 장중 고점이고요. 198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기관의 매수 전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통은 장 초반에 팔다가 후반에 좀 매수로 돌아서거나 장중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갔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수로 확실하게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532억 원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왔다 갔다 하죠. 현재 이 영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 권역에 놓여 있지만 그 물량은 좀 방향성 없이 움직입니다. 현재는 320억 원가량의 매도 우이고요. 지금 포지션을 바꾼 쪽이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약간은 좀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사들이던 개인이 오늘장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가까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상승과 하락 업종이 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빨간불 들어온 상승 업종입니다. 가장 좋은 쪽이 증권건설입니다. 2%가량의 상승이고요. 증권건설이 좀 비슷하게 2%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화학, 비금속 광물 순으로 1%대 상승인데요. 보시면은 건설, 증권, 은행, 유동성 트로이카가 오릅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조정받는 쪽은요. 보험 쪽 부진합니다. 0.87%대 하락인데요. 동부화재가 이 동부그룹 쪽에서 지분을 정리하면서 급락하는데 이런 영향이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계, 운수창고, 의약 이렇게 4개의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낙폭이 큰 쪽은 보험이고 나머지 업종은 제한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특징이 있다면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시장 대비로는 약합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오늘장 지수가 오르면서 이 삼성그룹주들은 오히려 쉬어갑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합권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약간의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 그리고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2%가량의 조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보합이고요.
삼성전기만이 한 3%가량의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 보시면은요, 현대차 1% 정도의 상승,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괜찮네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장중에 3만 50원 저점으로 기록하고 그래도 좀 3만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바닥을 지켜주려는 의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르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LG 화학이 눈에 띕니다. 3.67%나 오르는데요. 이렇게 LG화학이 오르면 함께 보셔야 할 섹터 있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주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이 필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님 두 종목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죠.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4%에 육박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전기차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두 자릿수 상승 탄력도 보이고 후반 들어 좀 더 탄력이 붙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15%가량의 상승, 우리산업홀딩스 13%대 오르고요. 리캠도 흐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현재 양봉 형성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점을 높이는 시장의 매기가 좀 쏠리는 섹터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는 쪽이 P&E 솔루션입니다. P&E 솔루션 현재는 9%가량의 상승입니다. 지금 앞서서 좀 캔들을 좀 확인해 드렸는데요. 일제히 양봉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레포트 효과가 반영되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약간의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이 목표가 상향 조정에 베팅을 하면서 오늘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어제 언론에서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아웃도어 사업, 이 살로몬의 철수설이 돌았었죠. 이에 대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향 조정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살몬의 철수는 호재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마켓 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죠. 네, 아웃도어 브랜드 살몬의 철수 보도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살몬의 철수는 잠재 손실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어제 언론에서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웃도어 브랜드 살몬을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철수하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회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사실상 살로몬의 브랜드 철수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살로몬 철수는 잠재 손실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살로몬 브랜드는 대략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영업적자 100억 원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브랜드 철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호재로 작용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불확실성의 구름이 거치길 기다리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패션 부분에 부진에 주목을 했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의 역시 사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해외 패션 부분 부진 역시 주목했는데요.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타 브랜드의 무난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해외 패션 부분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의류의 경우 4분기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여전히 다른 브랜드와 성장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매장 확대 효과가 더해져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살로몬 철수 기사 회사 입장은 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8만 5천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살로몬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수차례 발표됐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살로몬 사업의 영업 적자가 120억 원인 거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웃도어 살로몬의 철수설에 대해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러한 철수설만으로도 호재에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살로몬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이 살로몬 사업 환경이 녹록지 못했던 것이 실적 부진의 큰 이유라고 했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만약 이 사업을 철수할 경우에는 2016년에 영업이익은 20% 이상 추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좀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6.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상황은 딱 놓고 보면은 오릅니다. 하지만 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김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680선에서 약간 좀 주춤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81%의 상승입니다. 676.07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음봉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형성하고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노란색 라인하고요, 초록색 라인 사이에 딱 끼어 있죠. 60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끼어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봉 보실까요?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쏟은 탓일까요? 서서히 좀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의 시초가도 680선 터치를 못합니다. 679.27포인트가 오늘 고점이었고요. 이렇게 670선대 후반에서 장중 내내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70억 원 안팎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9시 30분 구간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이 상태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 쪽에서는 오늘 5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로 대응하는데 그래도 서서히 매도 물량은 약간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입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의 놀라운 상승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빨간불 파란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단은 상승 종목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9만 원 넘네요. 최근 들어서 이 계속해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에 이어서 트룩시마도 제2의 램시마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달 들어서 꾸준히 좀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직전 고점이 이 97,000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9만 원 선 위에서의 안착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동서도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팜이 가장 좀 흐름이 양호한데요. 코미팜 오늘도 신고가 같습니다. 최근에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독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47,700원까지 오르면서 상승세 여기에다가 50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는 5.9% 상승 46,65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와 CJ E&M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에서 2%대 조정 양상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료가 있는 종목군 위주로 테마주들의 급등 흐름이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 정체 테마주들이 또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체 테마 하시면은 이번 주 들어서 관심을 받았던 바로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주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들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탄력이 둔화됐고요. 반면에 야권, 대선 주자들 위주로 현재 매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반기문 유엔 총장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연일 상한가 기록하던 이랴는 현재 거래가 정지됐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플러스권에서 움직이지만
상한가는 없습니다. 1에서 9%대 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이렇게 3인 대표 체제로 야권에 관련해서 좀 연합을 구상하고 있다, 제안했다라는 뉴스가 오늘자에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테마주들인데요. 모헨즈, 토탈소프트가 대표적입니다.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눈에 띄고요. 우성사료도 현재 10%가량의 상승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기가 아직까지 이쪽으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1%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지수 확인해 보시죠. 12월물 현재 상황은 244.30선 부근 지나갑니다. 오늘 선물 쪽 탄력 좋은데요. 1.12%의 상승입니다. 개인 쪽에서 338계약 매수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384계약의 매도, 기관도 소폭의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